빈출 지문집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번에 보니까 밑에 응용 문제 1번에 보니까 10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사무소 면적 제한 없다고 했죠?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고 다만 실무교육 위탁받으려면은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된다. 교육기관은 교육장은 50제곱미터 이상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이 없다. 2번은 소유권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된다. X죠? 그냥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소유권에 의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 있어도 됩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3분의 1 이상 실무교육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도 받아야 됩니다. 4번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고 했죠? 5번은 자본금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자본금 얼마 이상이라고 했어요? 5천만 원 이상 X고요. 그래서 16페이지 한명회사든 합자회사든 모두 2분의 1 이상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자 제외고, 포함이 아니고 제외고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과 같은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됩니다. 8번 변호사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등록 절차를 보면은 소속 공인중개사 등록 신청할 수 있다. 그만두고 해야 된다 했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 2번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2차 과목은 이게 주무관청이 어딘지를 좀 알아야 돼요.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중요하죠? 2차 과목은 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지적법도 소관청인지 시도지사인지 이런 거 국토부 장관이지 주무부서가 어딘지를 기억해야 되겠죠? 3번 등록증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등록증 교부를 할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하는데 암기 프린트 25번에 1번에 보니까 재교부는 X라고 적어놨죠. 프린트에. 등록증 재교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여권용 사진 안 붙여도 된다. 여권용 붙여야 된다 했죠? 한명 한판 사진에서 여권으로 바뀌었다. 5번 종전등록증 반납 안 해도 된다. 종별 변경해서 반납해야 된다 했죠?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데 사무소 차릴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1번에 보면 동업은 가능합니다. 자격증 되는 사람 따로 있고 돈 되는 사람 따로 있고 해서 실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적고 했다면 돈 된 사람은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만 분배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건 양도대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의뢰한 의뢰인 처벌 대상이다.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니라고 했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3번 이중등록 A군에 등록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B군에 등록하면 이중등록이다. 이중등록 아니다. X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중등록 되기는 어렵다고 했죠.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4번 메뉴에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이 될 수 있다. 안 됩니다. 이중소속 금지합니다. 임원이 될 수 5번 소속공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그냥 소속돼 있으면서 그 소속공개사 용어정의에는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자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중개보조원이에요. 다른 데 근무 안 한다면 회사 법인이라면 이 문제는 좀 별로 5번은 바람직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뭐 다른 데 취직 안 하고
임원될 수 있는 거죠. 소속관계사도. 자격증 있는 사람도 임원될 수 있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될 수 있습니다. 자, 결격사유입니다. 1번 성년어제 보존 될 수 있다. 결혼하면 보존 될 수 있다. 성년어제가 결혼하면 성년어제 되잖아요. X죠? 오직 나이를 잡수시는 길밖에 없다. 피한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다 했는데 결격사유입니다. 3번 피특정 후견인 결격사유 아니라고 했죠? 수업 듣고 풀어보면 쉽죠. 금방 했던 거니까 다. 19페이지 4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어 3년 지났다. 3년 지나야 결격사유에서 벗어난다. 복권만 되면 바로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되는 거는 암기 프린트 46번에 1번부터 4번까지 4개가 있어요. 4개. 복권은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후견 종료 심판됨 있으면 즉시 벗어납니다. 나이 성년이 되면 19세 되면 즉시 벗어납니다. 3년 지나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집행유예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벗어나죠. 3년 지나야 되는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벌금은 도로교통법 위반하면 결격사유인데 징역 금고형은 이 법이든 저 법이든 다 결격사유예요. 교통사고 내가지고 여러분들 사망사건 나가지고 만약 금고형이나 집행유예 받아도 결격사유입니다. 개업 못합니다. 근데 6번 벌금은 사기죄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벌금 내도 결격사유 아니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됩니다. 7번 양벌 규정으로 300만 원 벌금 받으면 결격사유다. 양벌, 양쪽을 다 벌한다. 즉 다시 말해서 직원이 잘못해가지고 사장 잘못 없이 직원 잘못해서 사장이 양벌 규정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결격사유 아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판례. 자본주의에서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 판국에 직원 잘못으로 사장 잘못도 없이 벌금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법에 의한 벌금은 아니다. 이 법에 의한 벌금은 본인이 잘못해서 받은 벌금만 해당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8번 법인이 해산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이 문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네요. 이거는 조금 취지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가 뭐라 했어요? 사망이나 해산하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고 했죠. 끝이라고 했죠. 해산이면 그 법인이 없어진 거예요. 법인이 없어졌는데 이제 다른 법인 새로 만들어가지고 3년 안에 또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꾼들이나 기획부동산 이런 거는 수시로 이름을 바꿔요. 회사 이름 이런 걸 바꿔가지고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데 법인 해산시켜버리고 기획부동산 이번에 뭐 3기 신도시 투자한 사람들도 보니까 지분 투자한 사람은 전부 기획부동산에서 샀더라고요. 그 지분으로 팔아버리고 그냥 해산해버리고 새로 만들어버려요, 법인을. 그럼 그건 딴 회사잖아요. 그 법인은 그게 가능해요. 해산되고 없어져 버렸으면 새로 다른 회사 만들면 된다고요. 근데 사람은 죽고 없는데 다른 사람 만들면 그 완전 딴 사람이죠. 그는 죽고 없으니까 영원히 못 벗어나요. 죽었거나 해산하면 영원히 그 회사로는 다시 등록 못 하는 거죠. 없어졌으니까, 해산됐으니까. 개인도 주로 제가 사기 많이 당해봤는데 핸드폰 번호 자주 바꾼 사람들도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보고 한 건 아니니까 혹시 바꿔도 돼요. 왜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취직하거나 개업하면은 업무용을 따로 만드는 게 좋아요.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계속 자꾸 손님들 연락 오고 이러니까 전화번호 바꾸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무용 휴대폰은 여러분들이 따로 만들어야 돼. 개업하거나 취직하면. 그래야 업무용 휴대폰만 바꾸면 되지 개인 휴대폰 자꾸 바꾸면 신뢰가 깨진다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이런 거는 무조건 파산 선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아까 개인 회생 절차 중에 있거나 말거나 이런 거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말이 들어가야 결격사유고 벗어나려면 복권을 받았다는 말이 있어야 된다고요. 개인 회생 절차 중에는 아직 파산 선고 안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취직도 안 되고 보조원으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못해요. 3년간은. 시험도 못 보고요. 11번 오늘 말했어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 처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도 이 사람이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격사유 아니라고요.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위반 행위를 했는데 취직은 한 달 후에 직원이 취직했으면, 임원이 취직했으면 업무정지 받아도 그 취직한 임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개업 못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등록 신청하는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하라고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보면은 1번부터 3번까지 자격증 첨부 안 합니다. 51번에 1번에 있잖아요.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에 있죠.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등록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다고 했는데요. 5번 수수료 납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당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납부합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22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있는 중개사물 중개할 수 없다 했는데 부칙개공은 시도 안에 있는 것만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죠? 부칙개공 아닌 경우는 다 됩니다. 2번 임시중개시설물 뜰다방 설치할 수 있다. 안 됩니다. 허가받아도 허가라는 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 자체도 없다. 그 다음에 4번은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누구 승낙 써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승낙 써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건물주 승낙 써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23페이지 1번 군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군에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X입니다. 군포시에 주된 사무소 있으면 군포시에는 분사무소 설치할 수 없습니다. 2번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적용받지 않습니다. 암기 프린트 3번에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니까 분사무소 설치하는 경우 인가받아야 된다.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합니다. 신고. 옛날에는 승인받았는데 지금 신고입니다. 신고니까 무조건 수리해야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자, 그 다음에 6번 법인의 임원 중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죠. 그 다음에 7번 실무교육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게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 근데 시도지사가 제가 아까 대학전문대 협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24페이지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전. 1번 분사무소의 경우 어디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한다고 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전 신고는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신고한다고 했어요? 이사 가고 나서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고 했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 다음에 25페이지 게시 의무입니다. 1번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게시해야 된다. 게시는 전부 다 원본 게시해야 됩니다. 원본 게시.
이번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 등수보자 4개 아까 이야기했죠. 사업자 등록증은 세법상 개시 의무고요. 공인중개사법상 개시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인 경우 부칙개공은 안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칙개공은 부동산 중개밖에 설치 못합니다. 5번은 간판에 연락처 전화번호 안 적으면 100만 원 이하가 들여다 했는데 간판은 성명만 적으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6번 5개 광고물 간판 달아야 된다.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5개 광고물이 간판이에요. 6번. 그 다음에 7번은 간판 철거 명령은 등록관 정의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철거 명령할 수 있다. X입니다. 9번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보조원 이름. 보조원은 광고할 때 적으면 안 된다. 11번 기본 모니터링은 6개월마다 수행한다 했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했죠. 3개월마다. 자, 그 다음에 겸업입니다. 겸업 27페이지 1번에 보니까 용역 제공을 할 수 있다. 용역, 노무 제공할 수 있다. 이삿짐센터, 도배업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소개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금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임대업은 안 되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됩니다. 4번 토지 분양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개업공개사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대리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매수 신청 대리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28페이지 8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X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9번 모든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칙개공도 할 수 있습니다. 부칙개공이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만 못합니다. 10번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부칙개공은 경공매, 매수신청대리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중개인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